안녕하세요. 신박 회생파트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예, 저희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걸 물어보시는 그 의뢰인이 있어요. 회생을 하고 싶은데 저 가족이나 저 배우자, 와이프, 남편한테 알리기가 너무 민망하고, 왜냐면 본인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가족한테 알리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놀래실까봐. 놀란 정도가 아니고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그래서 몰래 좀 이거 내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경우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많이 물어보시죠. 배우자 몰래 할 수 있냐, 아니면 그렇죠. 직장에 혹시 네. 통보가 가는 건 아니냐, 평- 아니면 뭐 우리 저 때문에 가족들이 뭐 신분상 뭐 그렇죠. 불이익을 겪지 않느냐, 이런 거 많이 오시는데, 아빠 갑자기 회생한다 그러면 애들 막 울고 그러고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의 동의 여부는 사실 개인회생 신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법원이 배우자에게 뭐 개인회생 사실 같은 것들을 통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보정명령이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지나가고 싶은 개인회생이 사실상 어려운 이유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은닉, 처분, 양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금융 및 재산 자료를 상세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법원에서는 과거에는 요구했지만 지금은 14대 서류를 원칙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금융거래 자료에서 확인해 볼 내용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뭔가 관련된 연관성 때문에 확인해야 된다거나, 지방에서 회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필수적 구비 서류를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 등록이 원부 이런 것들, 또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 또 배우자 최근 1, 2년치 배우자 명의 뭐 통장 거래 내용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가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 가족 명의 통장이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꽤 높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알리지 않고 이 서류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현실적인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 회생은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고 개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재산의 확인 및 일부 반영 부분, 또 생계비 산정 영향 부분, 재산의 형성 과정과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보정이 요구될 수 있어서, 반드시 뭐 필요하다고까지는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상황상 배우자가 서류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 나눠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배우자의 서류를 못 띄어서 우리가 원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목적의 달성에 성패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 몰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후 변제 수행 중에 변제가 3년, 5년 동안 장기간 변제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부부간의 신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채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고, 법무사 상담을 받았을 때 회생을 하면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을 받고 원금 중 일부만 나눠 갚을 수 있고, 진행을 위해 배우자 당신의 서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당신의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내 자격을 심사받기 위한 절차니까 이해해줘. 혼자 해결해보려 했지만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가족을 위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설득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을 부과시키고 향후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를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고백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가정 경제의 조기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설득하시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촉의 전이 방지, 즉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집에 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의 가재도구나 뭐 보증금이라든지 공동생활을 기반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우자한테도 성실히 얘기해 주시고, 채무 늪에서 허덕이고 고통받는 3년보다 아니면 5년보다는 회생을 통해 확실히 빚을 탕감받고 새로 시작하는 3년이 우리 가족의 자산 형성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같이 꼭 전문가와 상담받고 대화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배우자의 재산이나 배우자의 뭐 상황을 뭐 회생법원에 굳이 자료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개인 파산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거 다 받는데, 개인회생은 옛날부터도 원칙적으로 본인 거 위주로 받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서울회생법원이라든지 회생법원들은 실무 준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최대한 이제 본인 것들만 보고 다만 은닉 처분 양도하거나 약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걸 보는데 아직도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 법원이 많고 거기서는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숨기기도 쉽지 않고 지금 당장은 잘 넘어갔지만 3년, 5년 동안 월 분입금을 70, 80씩 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들통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 처음 저와 같은 경우에 의뢰인분이 이런 문의를 해왔을 때는 이 정도로 같이 고민하는 게 어떻는지 밝히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한테 아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